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카나리아바의 영상을 좀 찍고 있고, 일단은 제가 뭐 희망회로 돌리는 거,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팩트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일단 아직 어쨌건,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카나리아바이오의 입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DSMB, 그죠? 여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어쨌건 권고를 내렸지만, 권고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사실상 카나리아 바이오의 입장문이 나오면서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FDA 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임상을 중단해라 이렇게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그냥 우리는 진행한다고 했을 시에 바로 내려오진 않겠죠. 한 일주일 2주 있다가 중지하세요 할 텐데, 과연 이 부분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만약에 임상을 계속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폭등할까요 빠질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주가가 폭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폭등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닌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이 탈출로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계를 해놓겠죠. 지금부터 언제 입장을 내놓을지, 그죠? 그리고 언제 주가를 올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카나리아 바이오 측이. 그럼 제 생각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요, 2월에 있잖아요. 2월에 뭐가 돼야 돼요? 전환가액 조정이 돼야 됩니다. 전환가액 조정. 자, 지금 전환가액 조정 잠깐만 빠르게 알아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얘네가 전환가액 조정이 돼야지 주가를 올리든 말든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면은 이쪽에 전환사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다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무상증자에서 전환가액이 이렇게 5,000원까지 조정이 되는데요. 요건 제가 다 계산을 해왔거든요. 4회차부터 8회차까지 전환가액은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조정되고요.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이 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 1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가 전환가액 조정이 3,300원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월 13일부터 그죠? 2월 19일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4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누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2월 28일, 자, 지금 주가를 올리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1월 28일, 그죠? 즉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안 되니까 1월 29일에 뭐가 나올 거예요?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나올 겁니다.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나올 텐데 얘가 아마 3,300원 따리로 조정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들이 2월 13일부터 어제까지 2월 19일까지 애들이 전환가액 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보세요. 이 전환사채는 모두 다 매도가 가능합니다. 매도가 가능해요. 이거를 좀 보고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네가 전환가액을 봤을 때, 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언제 했어요? 2022년도, 자, 12월 28일에 발행 결정을 했죠. 자, 2022년도 12월 28일에 발행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2023년도 12월 29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사채가. 그럼 지금 매도 가능하죠? 그죠? 지금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거 전환가액 조정이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 돼요? 자, 전환가액 조정 언제 된다? 1월 27일 또는 그죠? 1월 28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돼요. 한 달에 한 번 전환가액 조정이 되고요. 전환가액은 1개월 산술평가. 그리고 또 뭐예요? 일주일 산술평가. 그 다음 평균이에요. 평균. 1개월 평균. 그러니까 30일 다 더해서 나누기 30한 가격, 그리고 일주일은 일주일 평균 가격 다, 일주일 가격 다 더해서 나누기 7한 가격, 그리고 최근일, 그죠? 최근일 가격. 그러면 어디겠어요? 1월 20, 지금 일요일이니까 1월 26일 기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로 최대한 낮춰놔야 돼요. 일주일 평균 주가 얼마? 한 1,700원, 1,600원 되겠죠. 그리고 최근일 평균 주가 1,400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산술 평균 주가 했을 때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잠깐만 내려서 가격대가 원래 위에였잖아요. 위에. 자, 12월 28일부터 얼마였죠? 이 구간부터. 자, 5,000원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주말까지 합치면은 한 15일 정도가 5,000원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15일 정도가 얼마였죠? 거의 평균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평균을 냈을 때 한 2,000원 정도? 한 2,000원? 2,500원? 한 2,4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2,400원. 그럼 평균 내봤을 때 평균 얼마입니까? 3,600원. 3,600원, 3,700원 정도 되겠죠? 3,700원 정도. 그죠? 그럼 한 달 산술 평균 유가는 얼마? 3,700원. 최근 일주일 평균 유가 얼마예요? 뭐 1,600원, 1,400원 하면 얼마다? 최저 조정가액 3,300원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3,300원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얘네 전환가액 조정을 완료하고 그죠? 전환가액 조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 기간이 1월 28일에 전환가액 조정이 된 애들은 사채를 상증할 가능성도 있어요. 사채를 상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얼마짜리? 3,300원짜리를 상장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상장을 시키고 나서 분명하게 매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매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전환사채 손절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3,300원짜리 물량인데 지금 주가가 아무리 올라봤자 2,000원이라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채 애들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계좌를 옮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좌를 옮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왜 그런 거냐면은 이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사채가 4개가 더 남아있잖아요. 얘네가 순번대로 전환가액 조정이 다 3,300원, 3,500원 전환가액 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월 28일, 그죠? 요거 일단 전환청구권 시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해서 언제까지? 2월 13일까지 계좌 분산을 해놔요. 주식을 다 상장시킨 다음에 계좌를 다 쪼개 놓는 거야. 계좌를 세팅을 해놓죠. 세팅을 해놓고 2월 13일부터 어떻게? 전환가액 조정이 될 때부터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계속 하나하나 조정될 때마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장시켜서 팔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드릴 거고 내용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 있거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카라고 한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좀 더 깊은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라 해서 전환사채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월은 어떻게? 1월은 관망하는 시점이지만 2월부터는 전환가액 조정 후에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임상 중단 권고였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FDA와 얘네들의 결과가 얘네들이 임상 중단하라고 나오기 전까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보면은 DSMB, DMC, 자, 이게 뭐냐? 임상 중간에 효과가 없거나 피실험자의 안전 등이 위험하면 임상 중단을 권고하며 신약 효과가 너무 좋으면은 임상 조기 종료 및 신약 허가 신청을 권고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얘네가 임상 중단을 권고하거나 신청을 어떻게 하라고, 그죠? FDA 신청하라고 권고하더라도 이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신청하라고 권고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얘네가 중단하라고 해서 무조건 중단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이게 사례가 신라젠 팩사백도 이 DMC의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에 급락을 했다. 근데 여기 뭐예요? 의견은 권고일 뿐으로 최종 결정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정한다. 그 FDA 규제기관이 신약 허가 시 의견을 참조하는 거고 무시하고 진행 시 FDA 중단 명령, FDA에서 중단 명령을 내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요? 무시하고 진행이 가능하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서 FDA가 껴들어서 임상 중단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정확한 타이밍을 이용할 거예요. 어떤 타이밍? 정확하게 FDA에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중단해라라고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전환 청구권을 다 행사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에
어떻게 임상을 우리께 진행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그때 전환사채를 빠바방 올려서 거래 터트려서 물량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2주 후에 FDA 중단 명령이 내려왔을 경우에 어떻게 작전을 끝내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FDA에서 중단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회계사 쪽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보류로서 이제 카네라바이오가 우리 임상 다시 재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보류기 때문에 전환사채권 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팔고 나갈 때까지 그 한 타이밍이 있을 거다. 저는 그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신규 진입자분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거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경우도 있으니까 탈출하자고 만든 영상이에요. 꼭 잘 탈출하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일단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세요.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FDA 등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한 달만 더 해볼게요. 2달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약물 투입 후에 긴 시간 후에 더욱더 잘 나왔기 때문에 약효가 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FDA를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암제 특성상 약물이 들어가고 나서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FDA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뭐예요? 우리가 임상은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넣었던 사람들, 이미 투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2달 정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멘트만 나왔어도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왜?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상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투입하고 멈췄던 사람들이 효과가 가면 갈수록 좋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발동해서 카나리아바이오 반등할 수 있다. 누가 보면 이런 거 희망회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나리아바이오 회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1,4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기존에 물려있는 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손절할 거 어차피 만원에 사신 분들 마이너스 85% 이거 지금 손절하거나 상패 당하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두룩해요. 저 텔레그램방도 이런 분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이 1억을 넣었으면은 4천만원, 5천만원이어도 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이 1,000만원 있으나 마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반등할 때 마이너스 80%라고 하면은 진짜 4천, 5천 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팩사백 같은 경우도 임상 중단 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중단 후에 자, 어디냐면 앞에 구간이죠. 자, 중단 후에 굉장히 절망적인 부분이었다.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무조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높이 올라간 상태이기도 했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원 구간, 최저가인 만원 구간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빠졌죠? 최바닥이 어디요? 바닥을 잘 확인해. 바닥 어디다? 바닥 구간이 5,000원이다. 5,000원. 5,400원에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나왔었어요? 12,000원까지 나왔다. 몇 배 나왔어요? 2.5배 나왔다라는 거예요. 완전 최고가는 15,000원 구간인 3배 구간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다. 그럼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바로 이러한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닥에서 3배 올라가는 파동, 이 파동에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주가 쳐 빠질 때 매도하는 것보다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게 비중 크신 분들한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단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이 바이오젠의 이두카누맙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인수를 했죠. 근데 얘네가 2021년 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골 때려요. 이게 뭐냐면은 DMB
똑같죠. DSM이랑 똑같은데 얘네가 2019년 3월에 임상 중단을 좀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바이오젠이 몇 달 후에 임상 관련 추가 데이터를 검토해보니 약효가 확인됐다. 이게 뭐요? 카네레 바이오의 이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22년에 FDA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 이 자문위원회가 좀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들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거의 다 과반수로 반대했습니다. 8대 2였을 거예요. 반대가 8, 찬성이 2였어요. FDA가 이 사람들의 자문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자, 근데 2000년도 11월에 설득력이 근거가 부족하는 이유로 아두카누밥의 승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2021년에 다시 승인됐다. 이거 왜 승인됐어요? 2021년도 1월에 바이든이 취임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4월에 뭐가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해요. 4월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3월에 대규모 상장 폐지 관련돼서, 그죠? 상장 폐지 관련 감사보고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됐다? 조금 미룰 수 있다. 어디? 4월 총선 이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 어디서?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 있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010-9201-6329 010-9201-6329 이쪽으로 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 평당가랑 그 다음에 뭐 남겨주시면 돼요.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카라고 글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신,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제 개인 채널에서 뭐 하고 있어요? 6차 매집주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스윙주도 받아가세요.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000. 프로 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 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 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